사물의 이야기로 사회를 짚어보는 시간.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벌써 3월이 절반이나 지나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동아인 여러분 모두 학교 생활 잘하고 있나요? 저는 2주 동안 학교 수업과 오디오 방송, 정규 방송을 준비하느라 쉴 틈 없이 지내왔답니다. 오늘이 오디오 방송이 끝나면 또 수업을 들으러 바쁘게 달려가야 해요. 그러고 보니 오늘 들어야 하는 수업 중에 한 강의실에 학생이 60명이 넘는 교양 수업이 있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모습은 제각각이랍니다. 뒷자리에서 자고 있는 학생부터 휴대전화로 SNS를 하기 바쁜 학생까지. 저는 이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갈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한 곡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을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슈가볼의 나한테 집중해. 말리지 마. 자,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가족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익명의 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하에 2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개성 강한 2자녀가 커가면서 벌이는 일들에 저는 요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물론 연애 시절 톡톡 튀는 개성이 매력이었던 제 아내 또한 저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흥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말해볼게요. 제 아내와 저는 주말마다 가까운 교회로 나들이를 갑니다. 등산을 하기도 하고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죠. 그런데 하루는 반나절 넘게 등산을 하는데 정상에 도착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 앞에서 사진 한 장, 벤치에 앉아서 한 장, 돌계단 위에서 한 장, 꽃과 함께 지나가던 애완견과 끝이 없는 셀카에 저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도대체 언제 정상에 가려고 이러냐며 조금 화를 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더 가관인 건 눈물을 흘리며 셀카를 찍더니 흡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아내와 저는 주말 나들이를 가지 않고 있어요. 저를 빼고 주말마다 나가는 것을 보니 친구들과 새로운 모임을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네요. 이 정도는 저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새 제 아들은 폭력적인 것과 선정적인 콘텐츠에 빠져 있습니다. 혼자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제 아들은 작은 사건에도 크게 격분하거나 사람들의 반응을 선동하고 있었어요. 물론 집에서만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누구보다 온순하고 착한 아이랍니다. 그렇게 얽힌 사람들을 만나고 싸우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수심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수치화해서 하루 종일 핸드폰에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큰아들.
작은 딸이라도 바른 생활을 해주면 좋으련만 자녀들은 늘 제 기대를 엇나가고 있네요. 하루는 작은 딸이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워낙 딸바보라 딸이 사달라는 것, 해달라는 것이 있으면 주저앉고 해주고 말거든요. 용돈쯤이야 언제든 많이 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돈을 달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금액의 크기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딸은 계속해서 자기 나이에 걸맞지 않는 명품을 사고 있었던 게 아니겠어요? 웃기지도 않는 것은 물건들을 사용하지도 않고 물건이 담긴 용기나 쇼핑백 채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딸을 불러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이 아이는 제가 알던 평소의 딸이 아니었어요. 말투부터 차림새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화장까지. 저는 깜짝 놀라서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할 것이고 자신과 소통해 줄 거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는 도통 종잡을 수 없습니다. 다들 개성 강하긴 하지만 늘 화목했던 우리 가족.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마룬5의 슈가. I'm hurting, baby. I'm broken down. I need your loving, loving. I need it now. When I'm without you, I'm something weak. 안녕하세요. 사물통역사 정소라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눈치채기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SNS입니다. 주말에 나들이를 갈 때마다 그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에 집착하는 그의 아내는 바로 SNS 중 가장 높은 연령대가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30대, 40대가 이용률이 가장 높은 SNS로 꼽히는 카카오 스토리는 카카오톡이 업데이트되기 전 카카오톡 프로필의 배경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데요. 높은 연령대가 사용하는 만큼 독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사용하는 주부들이 자신들이 놀러 갔던 장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치원생인 자녀가 풀어놓고 간 영어 문제 시험지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고 해요. 사소한 일상을 넘어서 자랑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주부들이 사진을 올리기 위해 연출을 하기도 한다고 하니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컨텐츠에 빠진 그의 아들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 아들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동영상과 자료들이 미성년자들에게도 오픈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기도 용이할 뿐더러 댓글이나 좋아요 버튼 하나로도 동영상이나 자료가 무한으로 퍼질 수 있는 특징 때문에 다른 SNS에 비해 자극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상털기와 마녀 사냥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 대한 진실은 알지 못한 채 게시물 하나로 누군가를 몰아가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맥주녀, 영가시녀, 막말녀 등으로 불리워졌던 일들을 꼽을 수 있는 것이죠. 사연 속 그의 아들은 밖에서는 온순한데 집에서는 나서기 좋아하고 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로드레이지의 한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로드레이지란 평소에는 온순한 사람이 자동차 핸들만 잡으면 난폭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페이스북이나 SNS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페이스북이라는 익명의 바다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에 맞지 않게 명품을 사들이고 자신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그의 딸은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이미지 중심의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는 다르게 이미지가 쉽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과
팔로우, 팔로워라는 포맷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접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포맷 때문에 팔로워의 수를 늘리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명품의 포장용기나 쇼핑백을 찍어서 올리는 유명 연예인들을 따라 나에 걸맞지 않게 명품에 집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세계 유행이 된 셀피를 찍어 올리곤 하죠. 다른 SNS에 비하여 인스타 친구라는 단어로 온라인상 친구를 만들기 쉬운 인스타그램. 소통이라는 말을 내세운 채 온라인상에서 내가 더 돋보이는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에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해봅니다. 이제 SNS의 사연 모두 이해하셨나요? 덕분에 우리가 일상처럼 사용하는 SNS의 적나라한 문제와 현상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부 마치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Now that I've lost everything to you, you say you wanna start something new. 시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그릇, 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느 날 시가 말했다. 우리는 이 세계가 좋아 골목에 서서 비를 맞는다. 젖을 줄 알면서 옷을 다 챙겨 입고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잃어버렸던 비의 기억을 되돌려주기 위해 흠뻑 젖을 때까지. 이그나의 시 소울메이트의 한 구절입니다. 비 오는 날 외출 준비를 하면서 비를 만나는 느낌은 어떨까요? 이 시에서는 비를 소울메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소울메이트란 영혼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좋았던 비는 기억을 잃으면서까지 지상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젖을 줄 알면서 옷을 다 챙겨 입고도 비를 맞지요. 그 과정에서 소울메이트인 비와 우리는 흠뻑 젖어가면서까지 비의 기억을 되돌려주고 비의 감정을 배운다고 표현합니다. 어느 날 시가 말했다. 오늘의 시 이그나의 소울메이트는 말했습니다. 비는 우리의 소울메이트일지도 모른다고. 비 오는 날 흐린 날씨에 우울해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소울메이트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에픽하이의 우산.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사물의 사연에 귀 기울여보고 사회 현상을 되짚어보는 시간.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우리가 일상처럼 사용하는 SNS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려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SNS. 이제 그곳에서 나와 오프라인을 2배로 업데이트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평소 클로징과 다르게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사물과 사람,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송지민 PD 수고하셨고요. 이윤희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의 DJ 정소라였습니다.